2014년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운동본부,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 뭐 본부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네네. 를 했던 최윤길이죠. 네네. 전 성남시 의장이 18일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일로 구속이 됐습니까? 이 최윤길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주 독특합니다. 조금 이렇게 그 프로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으로 성남시 의회 의원을 합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갑작스럽게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요. 입당을 하고서 입당을 하면서 바로 하반기에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됐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이제 도계공을 설립하는 상황이었어요. 성남시 도계공, 즉 도시개발공사죠. 도시개발공사죠.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났지만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목적은 대장동밖에 없었어요. 대장동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시의회 의장으로서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냐 안 만드느냐, 당연히 새누리당은 반대를 했어요. 그거 왜 만드냐 그랬는데 이 최윤길 의장이 주도하에서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윤길 의장이 아니었으면 이 성남시 도계공이 설립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원래는 그 시설관리공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확대해서 뭐 원래 있었던 도시개발공사로 설립한 거죠. 설립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장동에 가갖고 막 주민들을 회유하고 막 앞장서더니 뭐 결국은 2015년도에 대장동 사업을 이제 시의회에 이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이게 다 귀착이 됩니다. 그 와중에 2014년도에는 의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아예 시의원으로 출마도 안 하고 선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활약을 하고 재선이 되니까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는데 여기까지가 프로필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왜 들어갔느냐? 첫 번째 1억을 받는 사건이 2010년도에 있습니다. 2010년에. 예, 2010년에 이 화천대유가 아직 안 만들어졌을 텐데 김만배로부터 이 성남 이 도계공 설립과 관련해서 아직 도계공 설립은 안 됐는데 질의해달라. 그러니까 이 의회에 가서 질문을 해달라. 왜 대체 성남시는 계속 LH만 하느냐?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격적으로 질의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1억 그 쇼핑백으로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그 혐의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때 맨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12년 도계공 설립 의회 주도한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약 한 30억 원을 수뢰한 사후 수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시켜주고 훨씬 후에 이 30억 원을 받았다. 40억 아닙니까? 40억은 이제 그 부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분배. 예. 나중에 분배를 하는 거고 30억은 이 사후 수뢰를 한 거고. 30억은 이 조례안 통과시켜주고 또 대장동 개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앞장서 준 거. 그래서 그걸로 30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영학의 녹취록에 나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왜 서로 통화하고 뭐 이런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영학의 그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불구속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김만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최한테 30억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20억을 시의회 의원들한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남시에만 50억이 간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으로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을 실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유동규, 김만배 또 뭐 정영학 회계사 그 녹취록을 쓴
그리고 이 최윤길 이런 사람들과는 이 도계공이 설립 이전부터 서로 소통이 커넥션. 됐고 커넥션이 됐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 사람은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자, 2010년도도 이 사람은 새누리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와의 아주 친밀한 연관성이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경향신문 단독 기사인데요. 12월 달에 나온 단독 기사입니다. 2012년 2월 10일이에요. 그때는 아직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이 안에 질의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성남시 이 안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유동규가 아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절인데 대장동에 가서 대장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설명회였어요. 그 설명회에서 질의서가 쭉 있는다. 어떤 질의서냐 하면 미리 각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시나리오 보고서가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유동규와 최윤길을 소개해야 된다. 왜 그 시나리오니까 뭐 유동규를 누구누구입니다. 뭐 인사시켜드리고 뭐 이런 이 각본인데 거기에 최윤길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그렇게 귀빈으로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새누리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벌써부터 결탁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네. 화천대유가 뭐 1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간 겁니다. 네, 2020년도에 그러면서 부회장으로 취임하죠. 이제 성과금 40억. 네. 그리고 급여 또 연봉으로 해가지고 8,400만 원.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8천만 원은 연봉으로 받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재판에서는 과거에 무슨 조례안이라든가 또 대장동 개발 의회 승인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민원을 해준 거, 네. 또 아파트 준공 업무 이런 것에 도움을 준 성과로 받은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러한 그 수십억의 성과급 약정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재판부는 아주 뭐 단칼에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쨌든 혐의가 너무 뚜렷하고 네.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다. 즉 검찰이 얘기한 대로 그게 아니라 빤하게 당적까지 옮겨가면서 의장이 된 이유가 딱 대장동과 관련돼서 승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아예 명명백백하게 이 혐의점으로 해서 이 구속 이 심사에 넣었고 그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명명백백하게 시의회 의장으로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요. 아니 하다못해 선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이 시의회는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견제해야 되고 시 산하 이 여러 단체라든지 또는 시 산하 기업 공기업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도리어 거기에 결탁을 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거기서 지금 50억 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이제 뭐 50억 클럽 얘기가 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박영수 전 특검 그 딸도 뭐 몇십억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용길 전 의장도 그런 맥락에서 40억을 이렇게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게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게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옛날 뭐 곽상도 민정수석 아니면 무슨 권순일 대법관 이런 라인들을 관리하는 것과 이 사람은 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죠. 40억
얘기했겠죠. 그 다른 급이 사람. 아니고 그 급이 아니라 이미 뭐 여러 가지 유동규와 뭐 또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면서 사실 그걸 다 주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한 거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왔던 거라 이 50억 클럽에 있는 정말 VIP급과 이 사람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게 50억 클럽은 자기가 말하는 형님들이고 예, 그렇죠. 모셔야 할 모셔야 될 형님들. 이 최윤길이는 하수인이에요. 예, 그렇죠. 내가 거느리는 하수인. 예. 그러니까 급이 다르죠. 예.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최윤길의 그러한 비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결탁을 했다든가 공모를 했다. 그런 증거들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타격이 가겠느냐 예,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유동규와 최윤길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그 같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한 근거도 예. 굉장히 나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언제까지 통화를 했느냐부터 통신 조회해야 되고 포렌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통화부터 시작해갖고 또는 이 두 사람의 또 자금 내역까지 포함해서 같은 시기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윗사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이게 걱정인 거죠. 그렇죠. 유동규하고 관계라든가 또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 이재명과의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렇죠. 아니 유동규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뭐 도계공 만들고 그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 도계공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유동규한테 오더가 있었을 것이고 유동규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밝혀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윤길 의장의 개인적인 비리로 지금 국한돼 버렸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과 시의장이 공조를 해서 지금 대장동 주민들을 지금 기만을 하고 성남 시민들을 기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큰 사건인데 이 최은기 씨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는 소설 쓰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화내고 그러다가 어저께는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꼬리를 내렸는데 이미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멸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길고 해서 또 검찰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도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딱 보면 이재명 시장과 정말 모르는 사이냐 이재명 시장이 이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지가 알아서 의장으로 이거 다 뭐 비리를 저질렀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뭐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재명 성남시장 그 시절에 공신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나눠 먹었다 이런 뭐 추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최윤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동규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 대장동 개발도 관련이 있지만 백현동에도 김모 씨라고 그렇죠. 거기도 이 선대본의 본부장 했던 사람이고 지금 경기 평택 현덕지구에도 또 무슨 팬클럽 발기했던 사람이 갖고 있는 있고요. 업체가 또 뭐 거기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런 부동산 개발 그런데 과거에 선거에 공신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익을 나눠 먹고 있다. 네. 뜯어먹고 있다. 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재명 지사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지금 드러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최윤길과 관련돼서는 도리어
그분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의심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 구속을 이끌어낸 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예.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또 단초가 이 최윤길 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